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시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영창대군이 왕이 돼도 난 여기에서 한 자리 하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가서 이 사람 힘이 되자. 올인. 그러고 간 거죠. 모험이잖아요. 모험. 자, 여기는요, 김계시의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 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어.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2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계시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시를 믿었을까요? 그 첩자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재 김계시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시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계시는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니, 궁녀 중에 최고니까. 지금. 네. 뭐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시는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 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나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비밀 정보를. 그죠. 어떤 병이고 얼마나 갈 것 같고 뭐 이걸 정확히 막 얘기를 다 해줘. 자, 그리고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607년 10월의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결국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죠. 염청대왕 편 들었잖아요. 여기서 문제 어. 보시죠.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실신했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답. 정답. 정답. 침착하게 이 어명을 받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여보 짐 싸게. 끝났어. 준비하게. 오답. 네. 정답. 그냥 그 선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을 그냥 숨겨요. 정답. 네. 맞습니다.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근데 왕의 어명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의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예? 엄청나신 분이네요. 옆에 사람이 많이 힘들게 하시네요 이분이. 자,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의여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아 근데 이미 선조는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야 그래 전달 안 했어? 아예 잘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 예.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종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여기 올라왔구나.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못 받은 받았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버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류현경은 뭔가 벌을 내렸겠죠. 왜냐면 나의 말을 어찌됐든 간에 난 왕인데 어명이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편들었을 것 같아요. 선조는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던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노해요. 오 그쪽으로 가네요. 야, 그쪽으로 가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잘못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비난을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선조는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귀양 보냅니다. 와.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계시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이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계시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극대노한 선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궁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 그때 약밥이 그 나왔구나. 약밥. 자, 우리가 처음에 접한 그 상황이죠. 연려실 기술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죠. 그렇죠. 타이밍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김계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받았구나 의심을. 그렇죠. 그런데요, 김계시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오. 동궁. 동궁. 동궁은 세자가 세자가 있는. 그렇죠. 어허. 아.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김계시와 광해군이 독살한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이후에도 독살설은 끊임없이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려 합니다. 이걸 통해서 김계시가 얼마나 당대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김계시가 얼마나 광해군 편에 서서 모략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약밥이 어디서 나왔? 네.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 광해군의 즉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리현경? 영의정.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김계시는 진짜 뭐. 김계시는요 왕이 된 광해군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상궁이 됩니다. 선조를 독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고요.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출궁하지 않고 새 왕을 모신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 그런 비난들 신경 썼을까요? 아이,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썼을 거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는 광해군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해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여행 쭉 하면서 보통 궁녀들이 어떤 걸로 임금을 사로잡았죠? 미모. 그렇죠. 미모로. 예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김계시. 김계시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있어요? 오, 궁금해요. 아, 걔 궁금합니다. 이거. 궁금했어요. 광해군의 그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저 손대 총에도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아무래도 자, 그 기록 한번 보시죠.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도 슬프다. 나이가 차서도 슬프다. 용모가 피지 않았다. 아니 표현을 왜 그렇게?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이게- 않았대. 고급스러운 단어로 욕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걸 쓰는 상황이 어떤 생각을 쓰는 그러니까. 거야? 진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었다는 걸 글을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썼네요. 외모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김계시는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보시죠.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김계시가 왕비, 그러니까 중전의 허락하에 네.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셨다. 그런데 비방, 즉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의 마음을 휘어잡는 김계시만의 유혹법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유혹한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혹으로? 예.
유혹의 방법.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보통 상궁이라면 이렇게까지 왕과 은밀한 관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상궁 김계시는 중전이나 후궁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광해군은요, 세자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위해주는 김계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시가 광해군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제가 김계시는 무조건 네. 개명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국내도 오래 있었고 좀 내 지위나 나의 이름을 좀 개명을 해달라. 오답. 정답. 네. 후궁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답. 정답. 뭐 상품 막 이런 것처럼 뭐 품 그런 거 좀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높게. 오답.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 오답 속에 엄청난 반전이 정답입니다. 오! 정답! 상궁에 그냥 저는 평생 남겠습니다. 정답. 어떻게 이게... 야. 아니 이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인 거죠. 아니 보통 궁녀들은요, 이럴 때 승은 받고 후궁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후궁이 되면요, 자신과 가문은 왕실 가문이란 명예를 얻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계시는 그게 아니고 그저 상궁으로 광해군의 최측근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계시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후궁이 되면 궁박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주기 위해서 후궁보다는 궁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계시는 상궁 지위에 머무르면서 광해군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주면서 신임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맞네요. 상궁은 맨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요, 욕심 없고 겸손한 김계시를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김계시뿐이다. 김계시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